박승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폭우 속에 와주신 네 분 정말 네. 너무너무 고맙고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이재호 건국대 석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비가 고맙습니다. 와서 택시 잡느라 30분이 걸렸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특급 바람잡이 박시영 TV의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출연자를 출연료를 안 주고 불러가지고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방송 전에 난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소요 사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목사 교수보다 방통위원장 한번 해보고 싶은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이 출연을 했는데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아니, 지금 화 많이 나 있어요. 돈진봉님한테 돈을 안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만들 사람이 따로 돈 있지.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개업방송 가서 발언 한 2분 했나? 2분이라도 드려야 돈 30분 앉아 있었습니다. 돈 드려야 됩니다. 그럼요. 출연료를 네. 줘야죠, 명확하게. 자, 사실상 이준석 천하람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재호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저희가 꼭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수요 난장판에서 이놈들아 구독 좀 눌러라 한마디에 아유. 하루에 10,000명의 구독자가 증가를 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2,000명이라고 합니다. 12,000명. 12,000명 증가했는데 샤인 네. 50개 이것도 제가 억지로 뺏어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성과주의인 게 우리는 안 줍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안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성과주의 좋아하지 않아? 이준석 걔잖아. 그럴 거면 이준석을 불러요. 아바타를 불렀어. 이게 좀 진짜 너무했네. 저쪽도 줘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성과주의입니다. 예. 기왕 저는, 뭐 이렇게 성과 난 거 한 번 더 구독 눌러달라고. 진짜 뻔뻔하다. 그래 이게 네. 구독자 100만 될 때까지는 내가 나올 테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네. 빨리 100만 좀 채워주세요. 빨리 눌러 이놈들아.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또 출발을 해봐야 될 텐데 비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제 저도 침수될 뻔했잖아요. 오. 집에 가는 길에 막 진짜 막 바퀴 위까지 물이 막 차더라고. 와, 진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네. 앞이 안 보여 운전하는데. 네. 이렇게 그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큰데 대통령이 이제 자택에 고립이 되면서 집에서 이제 전화 보고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비판 여론이 아주 크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 이전 비판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용산도 물 잠겼어? 아니, 강남 자택이. 서초. 비가 계속 왔잖아요. 아니 근데 왜 퇴근을 해? 대통령 자택이 아파트 아니야? 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왜 물이 잠겨?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변 도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히긴 막혔거든요. 비판 여론이 좀 높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실에서 나올 생각이었으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집무실이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다시금 냈습니다. 좀 사람들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대통령실에 사람들이 맨날 그따구 소리 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두 대통령 있는 곳이 집무실을 가면 그럼 뭐 용산 뭐하러 가면 어쩌지? 집에서 있으면. 아니, 사면 발표가 오늘 내일 아닌가? 오늘 회의에서 결정 났어. 거의 결정 났어. 이거 내일 방송 띄울 때면 네. 물릴 수도 없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야. 근데 지금 사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굉장히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폭우가 아니 그 집에 퇴근했는데 비가 쏟아진 거야. 아니, 그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비가 낮에부터 내렸죠. 왔죠. 그런데 왜 집에 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 없는 퇴근했습니다. 거지. 그런데 뭐 조금 덜 온다고 집에 가고 그러면 되나? 그러면 기왕 그렇게 혼내실 거면 오세훈 시장도 퇴근한 걸 제가 또 일러드리겠습니다. 시장 더 하지 그거는. 더 혼나야 돼. 시장이라는 거는 대통령보다 더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시장실에 지키고 있어야지. 퇴근했다가 어딜 밤 가든가. 10시에 다시 복귀했더라고요. 퇴근을 왜 해?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된 트위터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구청장은 비 온다고 전집 가서 술 먹고 있고 그걸 자기 올렸어. 마포구청장이야. 그 얘기까지. 아니, 마포에는 비가 덜 왔나? 아니에요. 많이 왔어요. 엄청 왔죠. 마포도-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을 왜 구청장을 시켰어? 그럴 줄 몰랐죠. 이렇게 전조할 줄 몰랐지. 우리. 마포구청장. 비 술은 안 오는데 먹었답니다. 전만 먹었다. 네, 전. 비 오는데 뭐 아니 전만 넘어가나 그게 원래? 그 노래도 있잖아. 비 오면 뭐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런데 그럼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살지 구청장은 왜 해? 네. 아 그리고 전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걸 왜 올려? 그렇지. 맞아. SNS에 올렸어요. 잘한 지금 것만. 이것 때문에 솔직히 심각합니다 상황이. 그렇죠, 심각하지. 근데 이걸 올립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네. 개념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에 대한 감각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기생충이란 영화에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게 되게 그 운치 있고 낭만적이고. 야, 우리 애들과 함께 뭐 캠핑 이런 느낌인데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은 막 비가 창문으로 들이차고 해서 막 하수구 역류하고 이런 게 이제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 지하 1층에 살아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 감각이 좀 다른 것 감각. 같아요. 네. 좋은 얘기야. 근데 이분들은 책임자들이잖아. 근데 그걸 구청장 정도면 그래도 고위직에 속하는데 네. 응? 그 구를 책임지는 건데. 선거 그걸 끝난 지 얼마나 그렇게 됐습니까? 선거 감이 없어서 그걸 비 오는 거 보고 페이스북에 올랐을 거 아니야. 그럼요. 비 오는 비가 날- 와서 먹은 비 거예요. 오는 날 원래 전이 땡기긴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빈대떡이나 부쳐 먹기 노래도 있잖아. 네. 아니 그러면 기왕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일러주자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이 예. 아, 그거는- 근데 대선 때는 모두가 다 그 캠프에 있었어요. 그래. 그래야 뭐. 체육 신났네. 체육 신났어. 뭘 신나? 근데 아니 어쨌든 뭐가 신나 아니 지금? 뭐 저도 화가 났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아니 화가 났어 나. 그게 화난 표정이야? 천하람 위원장 말처럼 모든 사람 캠프에 있지만 네. 공교롭게도 보세요. 대통령도 집에 가버리고 맞습니다. 시장도 집에 가버리고 네. 구청장도 집에 갔는데 공교롭게 캠프에 있었어. 그럼 비판 의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청장 뭐 집에 간 건 아니고 어쨌든 집에. 전집에 갔잖아요. 전집도 집이니까. 아니 전집에. 자기가 집무실에 전집에. 앉아가지고 예.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비상 상황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잘못 들으면 퇴근이 될 때 전집으로 말이 들려. 되지. 길게 이야기할 거 없어. 그게 얘기할 거 없어. 마포 구민들이 그 구청장 소환해야 돼. 소환해야 주민 돼요. 소환제 주민 있어요. 소환해야 돼요 주민 진짜. 아니, 야 이거 썸네일 나왔다. 주민 소환해야 아니 돼. 그게 아니라 왜 마포구청장만 소환합니까? 그 전집에 가서 먹은 아니 사람 아니야. 시장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집에는 안 갔잖아. 아 전집에. 아유 시장 다시 그래도 오기 맞잖아. 전집에 안 가서.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쉴드 안 됩니까? 말라 실드 치겠습니까? 아 이거 솔직히 비가 적당히 올 때 파전을 먹어야 되는 거지. 맞아. 폭우가 오는데 뭘 폭우야, 파전을 먹어요? 폭우.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막 침수가 되고 집에도 못 가고 차 버리고 갈 정도예요. 차들이 둥둥 떠가지고요. 막 그 화단 언덕에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네. 상황이 집에 갈 마음이 생긴다는 그럼 게 인명 피해도 그런 황당합니다. 이게 진짜.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 해당자 징계해야 있잖아요. 돼요. 징계해야 돼요. 이거야말로 윤리위 해야 돼. 윤리. 아 윤리. 일진석을 할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그거는 윤리에 갈 것도 없어. 갈 거 없어. 바로 잘라. 그냥 집에 가라. 한마음대. 아니 그래도 그냥 불러가지고 집에 뭔가 선출직인데 장관님이 선출직 유치원도 그렇게 장관직이 나가니까 아니고 선출직이라 집에 가라고 할 수 전집에 가지 없어요. 말고 바로 네. 집에 가라. 유치원 원생한테도 야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안 해요. 네, 선출직. 선출직. 그러니까 소환제 전출직이니까 네. 앞으로는 비 오는 날 어. 전집에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아, 네. 다음 날 나올 필요 없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대통령실 이 해명은 타당한지 좀 여쭤보고 싶은 무슨 게 해명? 내가 대통령이 응. 현장에 가거나 그렇게 했으면은 이 의전 문제도 있고 오히려 이제 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타당한 그건 변명이지. 뭐가 복잡해. 수해 나고 비 쏟아지는데 대통령이나 단체장 현장에 가서 비를 맞든 하도 보는 게 그게 당연하지. 그게 네. 국민의 공복으로서 도리지. 네, 네. 무슨 거기 비 오는데 현장에 갔는데 뭐 경호 따지고 의전 따지나? 네. 지금 지지율이면은 파라비 강남이잖아요. 의전이고 갔어야지. 나발이고 상관없이 뛰어나가야 돼요. 걸어서라도 길을 가야 맞아야 돼. 된다. 걸어서라도 가야 그렇지. 돼요. 그 자체가 메시지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허리까지 물 잠기는 거를 어. 걸어서 가야죠. 그 메시지야 그게. 지금 지지율이 지금 이 모양인데. 와. 근데
지지율을 안 믿는다며 그 이철규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이 뭐 조작한 이철규 거라며. 의원이 하는 소리고. 네. 아니 뭐말 나온 예. 김에 그러면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제가 일러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반등시키려면 왜 떨어지는지를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윤핵관이자 반 이준석계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이유가 당내 혼란, 뭐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두 번째가 전 정부를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맹목적 비판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가 여론조사 회사의 성향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예, 이철규 의원 집으로 가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간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집으로 보내야 돼요. 전집.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본인이 문제가 더 심각하지. 그런 사람들은 늘 있죠. 그런 어느 늘 시대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어느 되는군요. 시대고 전조전국 시대에 그 전쟁에 나서 이제 전쟁의 그 왕이 자기 나라 군대를 끌고 전쟁에 갔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딱 부대를 다 쉬게 해서. 근데 이 왕이 원래 술을 잘 먹어. 술을 좋아해. 아, 술 얘기 또 평소에. 굳이 하시네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한데요, 저. 그래서 이제 쉬면서 네. 목이 마를 것도 아니야. 이제 네, 지금 네. 말을 타고 몰려왔으니까. 한잔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신하들 보고 야 물 좀 가져오너라. 물 좀. 아, 물. 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신하가 평소에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니까 아, 왕이. 대통령 왕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왕이 평소에 술을 술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이때 술을 갖다 드리면 아, 좋아하시겠구나. 좋아하시겠구나. 아,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한 사발이 한 가져갔어요. 사발이 이제 대통령 왕이 왕이. 물 먹으나 뭐 술 먹으나 이왕이 뭐 잘 됐다고 이제 마셨어. 마셨어. 주는 대로. 어. 그러니까 이제 왕이 술이 취했으니까 전쟁 신호가 나서 이제 붙어야 되는데 이 왕이 술이 취해서 전쟁을 못 하죠. 아이고. 그래서 그 나라가 전멸하고 전멸했어. 왕도 전멸하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야. 아이고. 근데 여기에 문제는 왜술 얘기를 하시는 이 이거 고사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나는 고사네. 물 가져오라 한데 술 갖다 준 놈. 아, 그 간신. 간신죄 그렇지. 간신. 간신.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이야.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술을 가져오면 어. 왕이 호통을 야 쳐야지. 이놈아 전쟁 마당에 술 먹고 그렇지. 이렇게 전쟁하냐? 다시 가져와 물 가져와. 이렇게 해서 그걸 뿌리치고 물을 다시 가져오라 해야지. 그걸 준다고 벌컥벌컥 마시면 아, 그래 나라 망했잖아. 요렇게 위기 때 요렇게 물 가져오라 한데 술 갖다 준 놈이나 이게 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왕이나. 높은 사람 입맛이나 맞추고 눈치나 보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나 이거 다 말하면 간신이고 이 간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왕도 지도자가 문제다. 어리석다. 네. 100만 나오겠네. 100만 나오겠어. 그리고 아, 술 이번에 얘기 그런 또 거야. 술 마시는 왕그림 이런 거 썸네일 쓰지 말고요 좀. 아 이거 뭐 벌써부터 막 걱정되네 이거. 막. 아니, 지금 이철규라 했나? 이철규예요. 강원도. 네, 국민의힘. 그 경찰 출신이죠. 네, 경찰 출신. 또 막 이철규가 술 들고 가니까 이런 거 그리지 말고요 또 이제. 그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윤핵관. 요즘 그런 유형의 간신들이 드러나는 게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나와서 분석한다고 하는 게 네.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강순규 심의사회 수석. 이렇게 말하는 네. 사람이나 네, 강순규. 또 대통령실. 펠로시를 왜 안 만났나? 그 휴가 서울에 있으면서 미국 의자에 왔는데 왜 안 만났나? 휴가 중이라서 만날 수 없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네, 그 대통령실. 네. 또 무슨 대통령 부인이 뭐 국민대학 논문을 했는데 그게 뭐 표절이 자기 숙명여대 구교수가 누가 논문 표절했다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했는데도 근데 똑같더라고. 네, 똑같아. 했는데도 그게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거나. 네, 국민대 총장. 이게 다 그렇지. 지지도를 떨어뜨릴 뿐더러 네. 대통령의 정무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한계를 드러냈다. 설사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야
설멸 변멸 그래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지. 무슨 휴가가 내가 하와이를 간다 무슨 뭐 대만을 간다. 아니 서울에 있는데 무슨 휴가 때문에 뭐만 야 일마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냐. 이렇게 꾸짖어야지. 연극을 보셨어요? 연극. 네. 네네 영국에서 또 하필이면 술을 술도 드셨습니다. 또 드시고. 술 얘기는 좀 네. 제일 나쁜 놈이 그 사진 뿌린 놈이라니까요. 진짜 그 놈은 아니, 잘라야 돼요, 아니, 진짜로. 근데 근데 저도 모르고. 그거 청와대에서 그거야. 아니,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진 네, 아니에요? 이거 홍보 거기서 라인에서 왜냐면 나온 거잖아. 그 청년들이 다 얼굴을 어둡게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대통령만 하고. 아니, 완전 하기 싫은 회식하는 술병은 다 대통령 주변에 술병이 아니 다 근데 모여 있고. 가뜩이나 대통령 술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술 누가 먹는 거를 올렸어? 왜 해? 주변에 아, 간신들이 얼마나 많은 있냐 이번에 다 드러났는데 그 영국 구경 간 거 있잖아. 예. 뭐 영국 구경 갈 수 있죠, 휴가니까. 그래, 휴가인데 뭐 네, 가는 네. 거. 밸런스 안 만나고 이왕 갈 수도 가려면 있지. 술이 국립극장에서 연극 햄릿 하잖아. 네. 거기 햄릿이 왜 이슈가 됐냐 그러면 노 배우들 박정자, 손수. 윤석화 뭐 이런 손수. 그런 원로 우리나라 간판급 배우들이 다 나오는. 단역으로 물러서고 젊은 사람들 주연을 다 내세운 거라. 그래서 연극계 새바람이 일어난 거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시네.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들이잖아. 네. 그다 손숙 장관, 네, 손수. 유인촌. 유니천. 뭐. 유니천. 아 그래서 아셨구나. 왜 아니, 원래 알아. 그런 잘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내가 원래 연극 출신이잖아. 다 죽었던 유인철을 여기서 듣다니. 유인천. 그러니까 그게 뉴스도 여러 번 났잖아 이슈도. 아 맞습니다. 오늘 최진봉 교수님이 처음 입을 여신 게 손숙이었어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갔는데 돈 안 준다 이후로 처음으로 입을 여신 게 손숙도 나온다. 야 근데 배우의 장관이 2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내 최순수 말은 장관이었지? 이왕 연극을 휴가 때 보러 가려면 좀 그런 의미 있는. 정통적인 연극이고 좀 그런 거 뭐 연극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왕 가려면 국립극장에서 좀 그런 좀 한 거 그런 거 딱 가서 봐야지. 네. 그걸 대학로에 가서 맨날 하는 그걸 거기 가면 이거는 누가 문제냐? 그렇게 하는 참모들이 이 간신들이 문제야. 대표 우리 또 대학로 폄하 논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대학로도 대학로도 살려야 좋고, 됩니다. 예. 아니, 장관이 나는 대학로도 살려야 그럼요. 돼. 대학로를 폄하하는 절대로 아니고 살려야 나도 돼. 젊었을 때 다 성생 때 연극했던 사람이잖아. 하셨어. 아하. 그러니까 내가 뭐 대학로 연극부대 그걸 폄하할 생각 전혀 없고 네. 예를 들어서 참모가 건의를 할때 아 건의의 국립극장 그 하필은 또 건의야. 또 오늘 왜 그래요? 아니 수련회 건의야. 왜 그러세요? 오늘 작정하고 나오셨네. 아 이러다가 참모들 자꾸 유지시키면 어떡합니까? 네. 왜 그래? 건의한다 건의. 건의. 야 광복절 이태이태. 오늘 이 얘기 나가면 이태이태. 아니 근데 애초에 펠로시 올 때 그걸 왜 봐요 진짜? 아,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언제든지 그 가서 보실 수 있지만. 전날 봤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펠로시가 오는 날 그 밤이니까 예, 물론 그러니까- 이른 시간이었지만. 네네. 예. 아니 보는 건 좋은데 펠로시를 왜 안 만나? 왜안 원래 만나? 안 만나는 게 문제지 그게 지금. 아. 연극 봐도 뭐 다음 펠로시 만나면 되지.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했겠지 어떤 간신이 뭐 어떤 휴가 간신이? 중이고 뭐 중국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안 만나도 됩니다. 뭐 이렇게 쏙 다 끓였겠지. 중국 눈치 본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내 말은 간신들은 어느 시대고 어느 있어. 때고 있어. 존재해. 그걸 판단하는 지도자의 현명함이 있어야지. 현명함. 그렇습니다. 그게 돌아가면 되겠나? 알겠습니다. 네. 나라가. 아니 그 쉴드 한 번은 치고 가야 되지 않겠어? 이걸 뭘 어떻게 실드를 왜 나왔어? 아니 너 왜 나왔냐 오늘? 아니 뭐 아니, 유지했으면 됐잖아요 유지. 아니 너 왜 나왔어? 아니, 쉴드를 근데-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지금 대통령실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해를 끼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해명이 난 더 화가 아니, 난다니까. 너무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소하진 않지만 모든 일정이나 모든 메시지를 챙길 수는 다 없어요. 관리할 수는 없죠. 네. 지금 대통령이 이만큼 하면은 대통령실이 이만큼 부풀려서 악재를 만들고 맞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대표님이나 저처럼 대통령실이 이런 거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예요. 맞는 얘기. 예. 여기서 우리가 뭐 대통령실 문제 없습니다. 뭐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 그럴- 간신들 그럴- 때문에 안 네. 된다니까 간신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근데 애초에 그런 사람을 안 뽑은 거 아닐까요? 헤비급 정무 라인이 없어요. 근데 하늘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박순애 잘랐잖아요, 사실상 경질이잖아요. 아 자진 사퇴지만 근데 어제 사실상 경제. 장대비 내려왔고 네. 사실은 뭐 박순애
이슈가 네네. 이슈가 안 된 거야 그냥. 아니 끝난 거야. 근데 이 박순애 장관 사태가 지지율 하락에 제동을 걸어줄 전혀. 만한 그 이슈는 정도는 아니라고 아니지. 봅니다. 왜냐면 왜냐 너무 늦었어. 늦었고 주랭랑 치고 막 모습도 좀 안 좋았고. 늦었잖아. 맞아요. 그것만 가지고 네, 안 돼, 지금 안 돼. 대통령실이 착각하는 게 박순애 때문에 20%로 주저앉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야. 에이. 그게 해석이 잘못된 어. 거지. 아니 그 박순애란 그만둔 장관이 대통령이 전 정권이보다 훌륭한 사람 어디 있냐 하는 그 사람 그 맞아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야당이랑 언론 때문에 뭐 어, 그랬다. 처우가 없는 거지. 그 야당- 발언 한 발언 때문에 한 그렇지. 10% 깎아. 야당과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고생했다. 입에서 네, 나오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임명장 네. 줄 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인사를 잘 안 해서 싫어하지만 이준석 말이 딱 맞아. 이준석 말이 딱 맞다니까. 그 뭐라고요? 말에서 아니 그 말했다고 비판했잖아요. 그게 말이 그런 되냐고. 말 해서 안 되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돼. 대통령이 맞아. 돼가지고. 최진봉 교수는 그 인사 우리는- 잘하고 돈 잘 주고 그런 사람 좋아해. 우리 매불쇼에서 그 맨날 비판했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네, 네. 오늘 다 한 것 같은데. 네. 아니 좀 더 있어. 더 있어? 좀 더 있어.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저는 지금 이번에 그 이 재난 사태거든요. 그렇죠. 이때도 안정감이 안 드는 전혀 거야. 없어. 뭔가 이제 불안해, 컨트롤 불안해. 타워가 없는 느낌. 아니, 우리를 근데- 보호해주는 테두리가 없는 느낌. 기가 막혀 이 얘기 웃는 하나만 거지. 기가 할게요. 막혀 웃는 거지. 어쨌든 오세훈 시장 뭐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산을 그 수방 예산, 수해 방지 예산하고 치수 수방, 예산을 줄였는데 치수 예산. 896억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번 사태도 교훈을 삼아야 하는데 앞으로 기상 이변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시로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다 알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시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오히려 늘려야 하는 것이지 줄이는 게 능상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네. 제발 이런데 네. 시민들 안전 챙겼으면. 오랜만에 박씨의 옳은 말 하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처음 같아. 자, 그 호우 관련해서는 뭐 그 정도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짧게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 특히나 우리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김순호 경찰국장 들어보셨죠? 이 인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같이 하던 동지를 밀고 해가지고 그 그래갖고 대가로 경찰에 채용이 됐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특채한 거예요. 예, 특채입니다. 그렇지. 옛날에 경장으로. 예. 인노에 사건 경장으로. 때 조직국장인가 맡고 있었대요. 그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별로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거는 딱 네. 우리 알고 장관님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가장 관심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경찰의 특채에 들어와서 네. 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인노의 조직국장이었는데 바람 는다 이제 슬슬. 근데 이제 부른 거야. 아, 바람 마이크에 대고 그러니까 불었어. 그 저기 예전에 지금 형사한테 불어갖고 그 사람한테 인노의 사건의 전모를 알리면서 일망타진하게끔 네, 도와줘. 그랬다는 이제 추정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채로 채용을 아니 했어요. 그 인노라는 게저 인천 노동자회를 네, 말하는 네. 거예요. 인천부천 인천부천 민주 노동자회. 네. 거기 네, 회원이었다고. 인노의 네. 인노의 조직국장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최근 이거 보도를 보니까 1990년대 초반에 범인 검거 유공으로 표창장을 받았더라고. 표창장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 남들 승진을 오래 잘했죠. 걸리는 거를 단기간에 네. 고속 승진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합리적 의심이지. 당사자한테 물었어. 이거를 이게 사실이냐? 답을 안 해. 아니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경찰국 신설한다고 할 때 87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국장으로 앉히냐는 그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경찰국을 신설한 거지. 아, 그런 과거의 행적이 팩트라 그러면 네. 그런 사람을 경찰국장으로 쓰면 안 되지. 아니 가뜩이나 경찰국 이 비판 여론이 높은데 왜 이런 사람을 앉히냐는 거야. 그리고 경찰이 작은 조직도 아니고 14만에 간부급만 해도 10,000명 단위의 조직이에요. 네. 물론 뭐 이 사람 급은 뭐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애초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왜 안 거르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천하람이 가장 화를 낼 만한 사안인 게 천하람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네,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되게 좋다고 아, 그러면은 봐요. 예.
그 여론을 그러니까요. 반전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 그걸 앉혀가지고 인사 검증을 안 아니, 하나? 그러니까, 근데 설마 이걸 알고도 왜냐하면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경찰 장악 논란, 뭐 과거로 회귀한다 논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반대하는 입장에 주요 놓은 거고. 네. 근데 이런 걸 알고도 아니 할 저는 이 정도 아닐 것 위치 같은데. 이치한감이었잖아요. 이 정도 네. 위치면요 소문이 많이 나요. 음. 내부에서 저 사람 어디 출신이다 어디 출신 다 알잖아요. 근데 올라갔다. 그런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어떻게 경찰에 그렇고 지금까지 올라왔어? 그런 사람이 이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지들 많이 팔았죠. 밀고 아니, 했다는 그런데- 의혹이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뭐 경찰 내에서 정치를 잘한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누구 거예요? 이거? 글쎄 그건 좀 누구 이상하네. 거야 전화? 죄송합니다 장관님. 아니, 대표님, 아니 내가 구독부터 한 번 더 해주세요, 대표님. 아니 내가 휴대폰이 위에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안 보였어. 죄송합니다. 네. 그 장관이 거 네. 네, 장관님 괜찮습니다. 아 장관님 괜찮아요. 통화하셔도 돼요. 네. 아니 그 천하람 위원장님. 예. 아니 그러면 이 몰랐다고 칠게. 그럼 이제 알았잖아. 그러면 빼야죠. 이거 철회해야지. 저는 빼야 된다고 맞지? 봐요. 아니, 저는 이 사람뿐만 아니고 어. 강기훈, 그 다음에 강기훈. 누구야, 뭐 사적 채용 논란 나왔던 사주체요. 사람들.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해봐야 6-7명이에요. 지금까지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초고위직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한 번에 싹 빼도 저는 장관 2-3명 경질하는 정도 효과 있다고 봐요. 그 자체가 인적 쇄신이 될 인적 수 있는 쇄신이고 거죠. 그리고 네. 저는 그리고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이상민을 갈아야 된다고 봐요. 갈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민을 갈면은 한 1타 3피 정도가 돼요. 맞아. 왜냐하면 일단 경찰국 논란에서 경찰분들도 좀 달랠 수 있고. 맞아. 그러니까 막 달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좀 불만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다음에 쿠데타니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네. 그 국민 그 눈높이 안 맞는 언행에 대한 경고도 되고. 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큰 건데 대통령이 본인과 원래 친한 사람도 과감히 쳐낼 수 있다. 그러니까 박순애를 쳐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막 와 이러지 않는 감동이 감동적인 없어요. 이유가 네. 거의 힘이 없잖아. 박순애는 원래 인사이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물론 뭐 나름대로 34일 만에 빠른 경질이란 빠른 경질이지만 이상민 쳐내고 한동훈 쳐내면 박수 보낼 거예요. 아 근데 한동훈은 뭘 한 게 없는데 왜 한동훈을 왜 쳐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상민 정도 경질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메시지고 네, 경질하면서 이 경찰국장까지 같이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아 미치겠어 나 그러니까 저런 자꾸 사람들 오세훈은 때문에. 까고 한동훈 키워주셔가지고. 아 맥락없이로 했는데 한동훈 이름 왜 또 거들먹거려? 빅피처. 아, 근데 저는 김순호를 임명한 게 의도적이라고도 봐요. 설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위한 있지만 의도예요? 이제 운동권 문제 아니면 노동 문제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 일하다가 경찰에 특채가 됐고 뿌락지 논란은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네.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하면 그걸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 이 사람 데려다 놓으면 노동운동 지금 지난번에 그 대우조선 그때도 탄압했죠. 이런 부분들에 적절히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데 거예요. 경찰국이 그런 걸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 경찰청의 공안 담당으로 보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경찰국은 말 그대로 경찰 내부의 예산과 뭐 정책과 인사 이런 걸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 이미 치안감이었는데 그런 뭐 실무적인 한 분야만 할 수 있나? 아니죠. 아니, 위치가 컸는데 뭐. 그 경찰청의 본청의 대공수사 담당 이런 거 되게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천하람은 너무 선의를 믿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근데 문제예요. 아니 왜냐하면 경찰국에 이 사람을 보내서 얻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보세요. 네. 경찰국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법무부 검찰국장도 검찰국의 역할을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요. 교량적 역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도 전달하고 그런 네. 역할을 하잖아요. 검찰국장이 인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경찰국장도 그런 용도 그런 활용도를 가지고서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아니 거죠. 이번에 해양부 경찰청장을 사전에 다 인터뷰하고 면담했다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네. 장관이 네.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왜 했겠어요? 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윤석열 장관, 윤석열 총장도 비서실장이 그때 아니 면접했었다면서요. 그거는 복수로 올라오잖아요. 예. 총장 추천자를 공식적으로 면담을 하잖아요. 이것도 공식 면담한 거 아니에요? 그 공식으로 올라와. 이거는 완전히 장관이 1대1로 다 면담했다는 거 전례가 뭐 아니 없었잖아요. 그 갖고 면담은 길게 많이 얘기할 거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네. 길게 네, 나와서 길게 하지 마 제발 좀. 이상민 장관도 경질하는 게 맞고 경질합니다 오늘부로. 김상호 김순호 국장도 철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요거 맞고. 철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좀 민주적으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MB는 사면하는 게 지금 맞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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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경심 교수도 좀 해주세요. 정경심 교수 얼마나 아픈데. 아니라고 하실 수 없잖아요. 형 집행정지라도 좀 해주세요. 정경심 교수도. 뭐 왜 이러나? 의자 좀 높여드려. 일어나셨어. 의자가 너무 지금 지금 뭐 하는 줄어들어. 거야? 나는 이 좀 높여주라. 의자 높여달라. 의자 높여드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이것도 해줬으니까 정경심 교수도 좀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의자는 좀 남들 내가 줘야지. 하는 게 아니야. 아이,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 앞으로 지금 한 400여 명, 450명 되는데 이 드러난 사람이 뭐 강기훈이나 뭐 몇 사람인데 나는 저런 게 더 있을 수 있다고 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안 그래? 김건희 여사 대학 최고의 동기가 그러니까. 또 거기 선임행정관으로 들어갔어요. 흥분할 거 없고. 아니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나는 선임행정관 동기. 이런 사례가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지. 네. 그 저 인수위 때 그 저 인수위에 그 소위 실세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집어넣은 사람들 중에 나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고 봐. 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게 강기훈이가 자질만 하면 또 누가 터지고 그렇게 또 뭐 나올 누구 거예요. 자질만 하면 또 누가 예, 터지고 맞아요.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냐. 예, 그런 그래서 식이에요 지금. 나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네. 정권 교체의 의미를 살려야 되잖아. 국민들이 아 정권 교체했더니만 이제 저것부터 달라지는구나. 네. 비서실 구성부터 달라지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왜 그걸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갖고 네. 비서실 구성해서 네. 사적 체인이 뭐니 말라게 만드냐 장관님 말이야. 조금 더 화내시라고 제가 요거는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라.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MB가 이번에 사면에 제외될 것 같아요. 뭐야? 진짜요? 지금 떴어? 속보로 내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자, 제외될 것 같대. 그러게 난 이게 모릅니다. 판단을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아 지지도가 언제 떨어지는데 네. 정치인 사면해 놓으면 네. 이게 더 위험하다?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어리석어, 수 있어. 어리석어. 왜냐 그러면 사면을 가는 게 뭐 사면하고 안 하고 갖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 네.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그걸 끊고 갔어야지. 지금까지 바람 잔뜩 할 잡아놓고. 것처럼 했잖아. 할 것처럼. 그러면 오히려 지지층에서 더 빠져. 왜냐하면 물론이지. 어차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MB 사면 하나 많아 기대도 안 해 사실은. 맞아. 근데 잔뜩 할 것처럼 폼은 다 잡아놓고 정경심이라도 해주던 아니 그만해. 아니, 저분은 왜 얼마나 드립을 하셔야죠 지금. 아니 그걸 진짜. 사면을 안 할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에 김경수가 모두 사면 안 하고 나갔다고 비판하고 욕할 필요가 없었지. 그러잖아. 네. 그래놓고 지금 이미 8.15 사면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대대적인 사면에서 좀 취임 첫 사면을 좀 대대적으로 해서 국민들 분위기를 좀 새로 통합적인 살리겠다. 분위기 만들겠다 뭐 이런. 이렇게 시큰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뭐 정치인들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 20%된 지지율이 뭐 사면 안 해갖고 지지율이 30% 올라간다, 40% 좋아요? 올라가면 그건 뭐 나라를 위해서 그냥 참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겠나? 그러면은 사면 안 하면은 이재호 대표님이 8.15 때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할 겁니다. 1인치. 저는 정치인 사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영원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계속 이게 이슈가 돼요. 또 앞으로도 이명박 아. 대통령 사면 언제 할 거냐, 내년 3.1절에 할 거냐, 뭐 할 거냐. 그거 자체가 저희에게 별로 좋은 이슈가 아니고요. 할 거면 차라리 빨리 하고 이 이슈를 넘겨버려야 되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약속을 안 지킨다는 논란이 또 나와요. 저희 경선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 맞아요. 사면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이슈가 아니에요, 저희한테 어떤 형태로든. 의리도 없다 뭐 이런 네, 평가 그렇게 듣겠죠. 되기 때문에 할 거면 차라리 빨리 해버리는 그러니까 사면을 하든 안 하든 좋은 이슈가 아니기 좋은 때문에. 이슈가 아니에요. 예. 그 말은 전현장 말이 맞아요. 네. 처음으로 칭찬을 참
칭찬받았다. 그 포도 몇 알 주십시오. 아니 포도. 그러면 최진봉 교수는 언제 칭찬받아? 내 말이 그거잖아. 사면을 안 해갖고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좋다 이거야. 네. 뭐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이 돼. 그러니까 대중이 지금 안 하면. 분노하는 건 뭐 태도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오만하고 뭐 네. 독선적인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 사실 이런 면이 있어요. 누가 의사결정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이 과연 작동하고 있는 건가? 대통령 위에 또 누가 있나? 예를 들어 흔히들 시중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더 힘이 센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그 위에 뭐 천공 스승 이런 얘기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요새 민주당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아니야. 만들었어. 아니야. 검사 위에 여사 위에 법사 이렇게. 아니 뭐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나 처음 듣네. 시중에서 그런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어줘야 하거든. 네. 끊어줘야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의 여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여사의 법사. 여사위의 뭐좀 법사야.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순위가 좀 궁금하신가 보군요. 다들 그게 궁금해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복잡한데 이 부분은 짧게 그 가겠습니다. 정당 뭐 얘기할 게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속보가 떴는데 또 떴어? 네. 네. 비대위 전환 확정이 됐대요. 네. 예. 이제 비대위 전환 확정이 됐고 그럼 비대위원장을 이제 뽑을 테고 굉장히 빠르게 갈 것 같습니다. 조기 전대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준석의 호의적이었던 홍준표, 정미경, 오세훈 다 돌아선 상태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13일에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예고도 되어 있는 상태고 이준석 옆에 천하람 있잖아요. 천하람도 돌아설 기세고요. 아예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아니 뭐 당의 주류적인 의견은 이제 이렇게까지 왔으면 아니, 비대위 가야 확정됐으니까 된다. 확정해야 네. 됐다라는 가는 건 가는 입장이고. 건데 이제 제일 변수는 이제 법적 대응 아니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 한다 그랬으니까 할 거고요. 하는 거는 맞고. 네, 할 하는 거고. 건 맞고. 뭐 물론 금명간에 갑자기 뭐 정치적인 타결이 되면 너무 좋겠죠. 뭔가 타협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제가 대통령실 쪽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기본적인 신뢰가 없더라고요. 누가 이준석 대표에 이준석 대한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에. 그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느껴져. 그러니까 중간 간부 이하들은 그런 얘기도 한대요. 실제로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실 유권자들을 왜 잘라내는 형태로 우리가 정치를 하냐 포섭하면서 가야 되는데 SM 정치. 예, 그렇게 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어디 괜찮은 대사 자리라도 줘서 외국에 보내거나 하는 거 가겠다 그러니까 퍽이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봐도 또 웃겨. 근데 이제 정영진 씨가 아이디어 하나 줬잖아. 여가부 장관 자리 하나.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가부 장관 시키자고. 근데 없앤다는데. 그러니까 그 없애는 걸 직접 하시라고 직접 하면 하라고 되니까. 자기 손으로. 아니 근데 뭐- 신뢰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 편이 안 될 거라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안 될 것 같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지. 그러니까 저런 인간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당에 거보다도 해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협상을 했을 때 그게 비밀이 잘 지켜질까? 뭐 예를 들면 그 인간에 대한 신뢰 부분이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그런 거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가 이것도 아니네. 저런 인간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실제로. 이건 뭐 노선 투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물론 제가 그 대통령실에 뭐 초고위급이랑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해본 바로는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뭔가 이게 대화를 할 만한 중간에서 해줄 사람도 별로 없고 내일 모레쯤 중간에 있는 친구들 다 잘리게 생겼는데 아니, 그러니까 청년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야. 오히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윤핵관이나 이런 분들은 이준석 같이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하람은 좋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준석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그들끼리 좋게 이렇게 보지도 막 않아요.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잘 비밀이 좀 지켜지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얘기하다가 대표는 언론에. 그냥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쏟아내니까. SNS 근데 올리고 그럴 실제 수도 있지 비밀은 않냐. 권성동 문자로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뭔가 무슨 정말 민감한 비밀을 뭘 공개했냐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건 사실 나는 없어요. 없어, 개인적으로. 그냥 언론에 난 걸 가지고 이제 뭐 서로 이제 맞아. 티키타카를 하는 거지. 근데 여당 대표다운 모습은 못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대표라는 자리에 무거운 위치가 있거든. 그걸 합법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냥 SNS 좋아하는 일개 뭐 정치 지망생이 하는 듯한 어. 그런 모습을 계속 붙여준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정치 문법에 의하면 좀 무섭고 달랐지. 이런 느낌은 아닌 건 저도 그렇죠. 그것도 인정해요. 네. 네. 자, 근데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자 국민의힘 당 상황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거 이제 법적 대응해서 판결이 이상하게 나와버리면 그게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다 뒤집혀지는 그렇게 안 거거든요. 나와. 아 그렇게 안 나와? 과거 선례가 있어. 그거는 안 나와요. 안 이게 나와? 정당 되게 문제는 그렇게 개입 안 해. 법원에서는 정당 문제나 국회 문제는 아 개입 안 합니까? 그렇지. 법원에서 개입해서 덕볼 일도 없고. 아, 그래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그것이 지금까지 그건 변수가 안 관련돼. 되겠군요. 그러나 어. 이준석 대표 문제는 비대위가 이제 출범하면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지. 만나갖고 서로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좀 소통하고 아. 정치적으로 풀 거 있으면 풀고 아. 그렇게 해서 당이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게끔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집권 난지 100일도 안 됐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아. 지금요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한다 뭐 한다 해서 그냥 네 할 대로 해봐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아. 비대위원장이 정중하게 아. 전임 대표 예우를 해서 만나서 타협을 해야지. 아. 이준석 대표랑 주호영 의원은 사이가 괜찮습니까? 뭐 서로 나쁠 일도 없어. 아 나쁠 일 없어요? 대화가 되는 편이에요? 둘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뭐 그래요? 그렇게 뭐 크게 나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되겠네. 그렇게는 해야지.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그걸 다 받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화하는 건 결국은 달래는 거잖아요. 달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그렇지. 거지. 내 하지 말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 이준석 한국 대표- 바라는 거죠. 뭐 근데 좋게 그걸 얘기해서. 받아들일 아니 가능성이 많잖아. 이준석 대표가 받고 안 받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아, 그두 번째 문제고. 당으로서의 채통과 아. 당으로서의 위신을 세워야 되니까 아. 대표가 저렇게 떨어내갔다고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아니. 정치가 있어야 돼.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를 좀 해라 이 말이지.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안 받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비대위 거지, 출범 아마도. 13일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그 뒤로는 아마 해외 여행 가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가 해외 여행이요? 왜? 그러니까 좀 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잊혀졌다가 돌아오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저는 안 그럴 것 측근이 같은데. 아니라잖아. 아니 근거 있어요? 뭐 측근은 아니지만 근거 있어요? 아니 네. 내피셜. 아니 그럼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주목도를 높여? 왜뭐 목소리 까셨어요? 깜짝하게 진짜. 진짜 아, 아니 그럼 천하람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 대응하고 기자회견 강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거 주변에서 만류하듯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항복하라는 건데 항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를 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아저씨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당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런 거 솔직히 요즘은 그냥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거는 옳고 그른 거는 그르다고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당에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준석을 이런 식으로 내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구심점도 없고 지금 그래요? 뭐 정권도 초기고 이러니까. 윤핵관에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뭐 이게 뭐 선례가 됐든 당 뭐 민주주의 원칙이 됐든 뭐를 위해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면은 그냥 아유 얘 뭐 선배님들 뭐 저도 좀 참고 근데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그런 사람이 이준석 아니에요. 대표가 과거에 어쨌든 대선 그 기간에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후보한테 굉장히 모진 언사들을 몇 번 했었잖아요, 사실. 뭐 안드로메다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본인이 이준석 대표도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자기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사과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준석도. 똑같아요. 아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해. 아. 타협도 없고 반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밖에서 보면 이준석이 좀 불쌍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권력의 의해서 희생양 느낌도 있는데 이준석이 과연 반성하나? 그리고 청년 정치가 저렇게 가면 되는 건가? 솔직히 보수든 진보든 청년 정치를 키워야 하는 건 맞는데 이준석식 저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생각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미 이준석은 뭐 청년 정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기성 정치인이죠. 뭐 그렇죠. 당 대표까지 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었고. 아니 박신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바른 소리 많이 하네. 우리는 이런 거 좋은 거 주면 최진봉 교수님도 저기서 돈을 못 받아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생각은 지금 전 위원장 이야기했듯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고 또 이 집권 초잖아. 네. 그러면 본인도 당 대표까지 했잖아. 네. 그럼 본인도 더 큰 정치를 위해서 어쨌든 당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한번 꺾어줄 줄 여기서 아는. 본인이 한번 참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도 길러줘야 네.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새로운 면으로 보지. 새롭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준석 대표가 옳고 그르고 그걸 따지기 전에 네네.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말씀인 것 이준석 같아. 대표가 어떻게 더 정치를 크게 할 수 있을까를 좋은 볼 말씀이에요. 때 나는 지금 시점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거든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상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워낙 이제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 저는 이준석 대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지만 그런 문법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자, 그래 어쨌든 예. 뭐 골로 끝내자. 네. 뭐더 이야기할 게 없잖아. 가시한데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민주당 다음에 전당대 끝나면 이야기해. 지금 뭐 어차피 뭐 하나만 어차피 뻔하는데 하나만 결과 아니 그게 아니라 뻔한데 뭐. 당원 80조 이거 고치는 거. 아이고, 아니 뭐 그것도 하나만 그것도.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야? 아이 그 뭐 뻔한 집구석인데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 뭐 검찰이 그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할 텐데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만은 뻔한. 한쪽은 방탄 개정이라고 보고 아이고 하나는 말할 것도 없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치가 마무리. 검찰 이런 거에 너무 거기 왜속되면 안 돼. 네, 요 정도로 독자적인 정리하겠습니다. 판단에. 뭐 실제로 또 민주당 얘기하면 조회수가 좀 빠지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밀었어요? 민주당 욕을 해도 칭찬을 해도 조회수는 좀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네. 뭐 민주당 시대가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네, 여기서 네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2부는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짜 생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